오늘 세 번째 강의는 카이스트 문인철 교수님께서 Explicit Deep Generative 모델에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제가 강의할 때 펜을 가지고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오늘은 있으니까 한번 저도 시험 삼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이스트 산업의 시스템공학과에 재직 중인 문일철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Explicit Generative 모델이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explicit 하다고 하면 무엇을 explicit 하느냐라고 하는 정의를 해야 될 텐데, 여기서 explicit하게 멘션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distributio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istribution을 미안합니다. 디스트리뷰션 explicit하게 멘션하는 모델이 되겠고, 사실은 이제 지금 뉴럴 네트워크의 이런 아직까지도 이제 트렌드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 뉴럴 네트워크가 이렇게 주목을 받기 이전에는 프로버스틱 그래피컬 모델이 또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인공지능 분야에도 많은 기관을 차지했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뭐 디스트리뷰션 어셈션하고 거기에 디스트리뷰션의 파라미터들을 이제 인퍼런스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아마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 있는 강의 자료를 보니까 내일 양원호 교수님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키워나가실 것 같은데,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과거 프로버스틱 그래피컬 모델에서 썼던 그런 디스트리뷰션 가정과 디스트리뷰션 프로버빌티 모델링들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딥 제너러티브 모델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하나의 시스템 개가 생겼죠. 이 베뉴의 이 트랙에서 이제 다양한 모델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들 내용에 따라서 이제 뭐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본 내용인데, 이제 이양구 펠로우의 딥러닝 텍스트북에서 가져온 것이죠. 근데 뭐 다음 같이 이렇게 다양한 모델들이 제시가 되었었고, 일부 모델들은 이제 초반에 상당한 주목을 받긴 했지만 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이제 더 지속되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살아남은 모델들은 여기 있는 베레이션 오토인코더 VAE와 그 다음에 간이라고 하고, 나머지 것들도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제 이 두 가지 내용에 비해서는 이제 좀 볼륨이 적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 두 가지, 간과 VAE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본다고 하면, 하나는 여기는 explicit density 모델링을 한다는 차원이 있고, 다른 차원에서는 이렇게 implicit density 모델링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이 두 가지 디스트리뷰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mplicit하게 density를 모델링 한다라고 하는 이쪽에서 대해서는 아마 이제 디스트리뷰션 자체를 가정하지 않겠죠, 아마. 그래서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 우리가 모델링하는 디스트리뷰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스토캐스티시티의 소스로서 활용한다는 차원이 큽니다. 예를 들면 간을 저는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간에서 예를 들면 노이즈를 샘플링하고, 오늘 이제 주재울 교수님께서 이제 강의하신 걸 봤는데, 노이즈를 샘플링하고 이 노이즈를 이제 제너레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미지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여기서 이 노이즈라는 것은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물론 이 노이즈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러닝을 하고 여기에 대한 표현을 입힌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의미를 가진 그런 디스트리뷰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리지널 간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는 그냥 스탠다드 노멀로 가정을 하죠. 이렇게 스탠다드 노멀을 가정하는 이유는 사실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스토캐스티시티가 없습니다. 어디에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때 정도나 랜덤니스가 maybe 가미될 수 있는 것이지, 사실은 뭐 미니 배치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가미되는 것이지, 그 모델 자체에서 이니런틀리 존재하는 건 없는 것이죠.
반대로 이제 explicit density 모델들은 이제 실제 probability distribution을 가정하고 그것을 그 파라미터를 미니풀하게 러닝하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이제 뭐 통계 시간에 다 배웠던 여러 가지 디스트리뷰션들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차원이 되겠고, 근데 이렇게 사실은 제가 오늘 꼭 이제 사실은 궁극적으로 전달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explicit density 모델링을 하지만 마지막에는 이 일부 덴서티 경우들은 임플리시트하게 모델링 할 수도 있고 이것은 감각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VA라고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VA의 이제 베리에이셔널이라는 파트에 대해서 설명도 해야 되고 여기는 AE 오토인코더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제 생각에 이렇게 강의자를 보니까 이미 많이 선행 학습이 되신 분들인 것 같아서 이제 얼마만큼 상세히 설명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은 좀 고민이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오토인코더라고 하면 인코딩을 하는데 자기 자신의 정보를 가지고 인코딩을 한다고 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인코딩하고 그 다음 또 디코딩해서 자기 자신이 즉 여기는 에비던스가 들어오고 이 에비던스가 히든 코드가 되고 이 히든 코드를 이용해서 다시 에비던스를 만드는 이런 스트럭처를 오토인코더 스트럭처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오토라고 하는 이름에서 비롯된 하나의 컨스트레인트가 걸리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셀프 리제너레이트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셀프 리제너레이트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기는 로스 펑션을 디자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은 두 가지 형태대로 모델링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다음과 같이 크로스 엔트로피로 모델링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로 모델링 하거나 아니면 sum of squared error를 이용해서 미스케일드 에러를 이용해서 이제 이 컨티뉴어스 할 경우에서는 로스를 잴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거 이외에 다른 제약 조건은 없습니다. 우리가 임플리시트하게 가정하고 있는 제약 조건은 하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이 히든의 즉 코딩 정보가 혹은 레프레젠테이션된 정보가 에비던스의 정보량보다는 낮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에비던스가 뭐 X 어마운트의 정보를 쓴다고 하면 여기 있는 표현 정보라는 말은 좀 적절치 않을 것 같네요. 그 X라고 하는 어떤 레프레젠테이션 비트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있는 이 이 히든 정보는 그 X라고 하는 레프레젠테이션 비트의 수보다 좀 더 적은 숫자로 표현되기를 기본적으로는 희망합니다. 일부 베리에이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그걸 더 키워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내용은 이것을 줄여서 정보를 압축하는 것이 암묵적인 컨스트레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스트럭처는 이제 사실 자주 볼 스트럭처라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 인코더 스트럭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코더 스트럭처는 에비던스가 들어가면 여기는 에비던스가 들어가면 이제 H라고 하는 히든이 나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인코딩 된 정보를 받아와서 또다시 뉴럴 네트워크의 리니어 컴비네이션 프리액티베이션 스텝과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를 이용해서 액티베이션 펑션까지 태우고 나면 그러면 그 아웃풋이 발생하는데 그 아웃풋이 다시 이제 주어진 에비던스를 어프로시메이트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오토인코더 커뮤니티에서 이제 다양하게 어떻게 하면 스토캐스티시티를 넣을 수 있을까, 그런 랜덤리스를 넣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짧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랜덤리스가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뭐 이제 프랙티셔너 분들도 여기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더스트리라든지 아니면 다른 필드에서 이제 실제 뭐 일을 하고 계신 분들 오시면 랜덤한 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랜덤한 요소들이 모델에 들어있다고 하면 저는 모델이 더 강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꼭 랜덤리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델링을 하는데 랜덤리스를 모델링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랜덤리스를 명확하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게 미는 어디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어떻게 되고, 아니면 베타 디스트리뷰션이라면 알파 베타는 어떻게 되고, 뭐 퍼석이면 란다는 어떻게 되고, 파라미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랜덤리스를 더 명확하게 표현하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저는 랜덤리스를 모델링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 모델은 우리가 이제 미리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외란의 그 아웃사이드 이펙트에 좀 더 로버스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오토인코더 이전의 모델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랜덤리스라고 하는 요소가 일어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랜덤리스를 부여하는 일은 다음과 같이 QDE를 이용해서 랜덤리스를 표현합니다. 나머지는 사실상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QDE라고 해서 노이즈 프로세스를 추가하고, 그래서 요 노이즈는 어떻게 보통 만드느냐? 뭐 당연히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만들고 싶으면은 애디티브 가우시안 노이즈를 줄 것이고, 아니면 매스킹 노이즈를 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겠죠. 그래서 뭐 컨티뉴어스 디스크리트한 어떠한 경우에서든 노이즈는 생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이즈가 가미된 결과물을 이 틸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틸트를 문제는 인코더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의 오토 인코더 스트럭처였다면 이 틸트를 이 위에 있는 이 해트에 비교를 하였을 텐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노이즈를 그냥 리제너레이트 하려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로스를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스트럭처는 다음과 같이 노이즈 프로세스를 이용해 가지고 변형이 되었어요. 로스 펑션은 그대로 E와 이 해트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트와 E를 이렇게 비교한다는 말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중간에 있는 QDE라고 하는 이 노이즈 프로세스를 니게이트 할 수 있는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원한다는 것이 되겠죠. 예. 여기서 지금 복원된 이 해트를 예. sigmoid로 지금 복원을 했잖아요. 예. 0부터 1 사이 값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그 퍼센트를 있을 경우에 E가 0부터 가정하신 거는 0부터 1 사이의 값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 밑에 스퀘어 라스는 사실상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정한 거 E라는 것이 네. 0부터 1 사이의 값이다.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에, 그러니까 사실은 잘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 있는 방금 유창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 있는 시그마가 기본적으로는 시그모이드 펑션이고 아마도 로지스틱 펑션을 쓸 것 같은데 0과 1이라는 바운더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시고, 사실 0과 1 사이 바운더리는 기본적으로 프로버비리티 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실은 카테고리컬 디스크리트한 그런 데이터의 실렉션을 모델링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냐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것은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시그모이드 펑션을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 변형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 그래서 만약에 MSE를 미닝풀하게 가져가고 싶으시면은 예를 들면 뭐 리니어 액티베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 수도 있겠죠.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마지막 단계에서만 리니어 액티베이션을 써야 되고, 중간 만약에 멀티 레이어드라고 하면 중간에는 분명히 넌 리니어한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어야지만 뉴럴 네트워크를 여러 레이어를 쓰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니어 액티베이션으로만 이루어진 여러 레이어들은 사실은 하나의 레이어와 동일하게 치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예, 해서 사실은 좋은 질문 때문에 상당한 양을 이제 커버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컨셉추얼한 뷰인데 원래 에비던스가 이렇게 데이터셋에 있는데,
이 매니폴드 위에서 이 매니폴드에 대한 커브 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어렵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좀 디비에이트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 디비에이트한 즉 커브 위가 아니라 커브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이 커브의 움직임을 관찰해야지만 사실은 이 커브에 대해서 더 정확한 모델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뭐 컨셉추얼한 표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어떤 파트냐면은 이제 VA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A의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V 파트를 이제 해야겠죠? 이제 V 파트를 하기 위해서는 별 수 없이 이것이 이제 베리에이셔널이니까 왜 베리에이셔널 메소드를 써야 되는지에 써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사실은 귀결이 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확률 모델을 다음과 같이 뭐 로그 라이클리후드이긴 하지만 P2로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에비던스일 뿐입니다. 아까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토 인코더에서는 그 에비던스만 주어져 있고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레이블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는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 차원에서 뭐 일부의 뷰로는 이걸 unsupervised learning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건 2이고 사실은 이 에비던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 있는 H라고 하는 레이턴트 정보를 또 모델링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모델 위에는 속에는 2만 있는 게 아니라 에비던스만 있는 게 아니라 히든도 함께 있는 것이 되겠죠. 다만 우리는 이 히든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히든을 마지널라이즈 하여서 에비던스에 대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오티마이즈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히든에 대해서 알 도리가 없으니까 히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마지널라이즈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일까요? 히든의 세팅은 매우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인트랙터블한 문제가 되고 이 인트랙터블한 문제를 트랙터블하게 변형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베리에이셔널 방법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걸 트랙터블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차후에 데리베이션을 더 진행을 할 텐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가정을 합니다. QH/E라고 하는 디스트리뷰션을 가정을 하고 이것을 보시면 에비던스가 주어진 상태에서 히든을 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우리가 오토 인코더에서 어떤 파트와 유사합니까? 인코더 파트와 유사하죠. 왜냐하면 에비던스가 주어져 있을 때 히든이 모델링 된다는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QH/E라고 하는 것이 차후에는 그렇게 연장이 될 터인데 이제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 Q라고 하는 것은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에비던스가 있을 때 히든의 디스트리뷰션이 되겠고 이것을 우리는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은 지금 현재 상태만으로는 아무런 가정이 없습니다. QH/E, 그냥 QH/E 이 두 개를 그냥 인트로듀스를 했고 얼마든지 니게이트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냥 그러면 쓸모가 없을 테니까 그렇게는 하지는 않겠죠? 그냥 PH/H,E는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더 진행할 수 있는 도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트랙터블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젠슨스 이니퀄리티를 도입합니다. 젠슨스 이니퀄리티는 다음과 같이 이제 뭐 주어진 가정이 되겠고요. 정리가 되겠고 기본적으로 로그는 로그 컨케이브 함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케이브 함수의 형태를 따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몇 가지 좋은 점들이 발생합니다. 어떤 좋은 점들이 발생하냐 하면 로그 속에 시그마가 있는 이런 형태가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걸 옵티마이즈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옵티마이즈 하려면 어디선가 선택을 해야겠죠. 뭐 리니어 프로그래밍 해서 옵티마이즈 하든지 아니면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패스를 따라가지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나 아니면 뉴튼 메소드 쓰든지 어디선가는 그런 옵티미제이션 방법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의 고투 메소드는 그레디언트 방법이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방법을 테이크한다고 하였을 때는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로그 속에 이렇게 시그마가 있는 이런 형태로는 그레디언트 계산이 사실상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다음같이 시그마와 로그의 위치가 다음같이 수합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서메이션들은 나이슬리 데리비티브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로그가 뒤에 있는 PQ라든지 이런 것에 연관이 될 텐데 P나 Q나 다 아마도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종종 익스포넨셜 패밀리들을 많이 활용하니까 로그가 엑스포넨셜 패밀리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좀 더 다루기 좋은 형태대로 변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젠슨스 이니퀄리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젠슨스 이니퀄리티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오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간 과정은 트리비얼하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트리비얼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사실은 오게 되면 사실은 이거는 사심을 가진 유도죠. 그래서 뭐 어떤 사심이 있으니까 그 스태티스티션들은 이 구조를 보자마자 KL 다이버전스 쪽으로 유도해야겠다라는 그런 사심이 생겼겠죠. 그래서 KL 다이버전스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KL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면 KL 다이버전스 형태가 되었을 때 나이스한 점들이 몇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KL 다이버전스는 바운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0 이하로는 가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는 옵티미제이션 할 때 좋은 이점을 얻을 수 있겠죠. 얘는 0 이하로는 가지 않을 터이고 항상 양의 수나 아니면 0일 테니까 여기는 팩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기까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네가티블리 반영이 된다는 거고 이 네가티블리 반영된다는 것은 앞에 있는 이 expectation을 갉아먹는 값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옵티미제이션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스트래터지가 나올까요? 별 수 없이 QH/E와 PH가 동일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귀결되게 되겠죠? 해서 이제 뭐 그렇게 우리는 이제 러닝을 하려고 하는 스트래터지를 뭐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만들어지고 나면 다음같이 expectation 형태와 KL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엘보라고 이제 부르죠. 이건 에비던스 로우 바운드라고의 약자고 당연히 에비던스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 라이클리후드의 로우 바운드니까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게 되겠습니다. KL 다이버전스 뭐 다음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리에이셔널 베리에이셔널이라고 하는 VAE의 이 V를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 V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의 정체는 뭐 이렇게 업프론트하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Q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게 엘보라는 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옵티마이즈 하면 좋은 옵티마이제이션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 그러면 사실은 여기 요것과 요것이 이제 같아지게끔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뭐 다음과 같이 이제 얘기를 하시겠죠. 이렇게 쭉 진행을 할 수 있고 사실은 이제 여기서 보면 란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인트로듀스가 됩니다. 여기서 있는 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이 Q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는 히든 에비던스가 주어져 있을 때 히든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이 디스트리뷰션은 뭔가 파라미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파라미터를 란다로 하겠습니다. 즉 Q에 딸린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P에 딸린 파라미터도 하나 정의를 해야겠죠. P에 딸린 파라미터를 뭐 세타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위에 있는 KL 다이버전스를 옵티마이즈 하게끔 뭐 생각을 해보면 다음같이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QH 만약에 QH/E, 램다를 PH/E, 세타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렇게 가정을 만약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인 상태에서 만약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 일단. 그러면 이것은 옵티마이즈 되냐라고 하면 이 전체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다음같이 옵티미제이션이 되고 이것은 뭐 이제 높아질 수 있는 바운드의 타이트 바운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사실상은 란다와 세타 사이에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란다는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에서 세타는 또 모델 디스트리뷰션에서. 자,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임의의 람다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임의의 람다가 있다고 하면 임의의 램다가 있으면 램다 알고 있고요. 에비던스는 우리 데이터셋이니까 이미 우리가 주어져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H는 자동적으로 튀어나오게 되겠죠. 우리 H에 대한 에스티메이션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럼 H에 대한 에스티메이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P2를 얼마든지 우리는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의 문제는 무엇 때문에 야기됐던 것입니까? 여기 있는 히든이 관측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히든이 관측되지 않았기 때문에 히든에 대한 마지널라이제이션의 과정에서 우리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만약에 히든에 대해서 우리의 에스티밋이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H라고 하는 것이 이것마저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관측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맥시미제이션을 이제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컨벤셔널한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것을 바꿀까요? 즉 P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센터 파라미터가 얼마든지 옵티마이제이션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 디스트리뷰션에 있는 램다를 어떻게든 임의로 잡아주면 T 타임에 그러면 세타의 T 플러스 1 타임이 생겨날 수 있고 세타의 T 플러스 1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또다시 세타의 T 플러스 1이 가정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또다시 램다를 만드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램다가 이제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Q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하겠습니까? 히든에 대한 expectation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P에 대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P에 대해서는 히든이 expect 되어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맥시미제이션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세타에 대한.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EM이라고 부르고 이건 뭐 컨벤셔널한 EM과 동일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을 활용해서 혹자들은 이것을 베리에이셔널 EM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해서 이제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얘기를 하였고,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언슈퍼바이스드 모델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 더 추가해야 되는 거는 VAE의 V와 AE는 다 설명을 하였고, 사실은 이 VAE는 결국에는 모델의 구조입니다. 모델의 구조를 어떻게 모델을 어떻게 인퍼런스 할 것이냐는 이제 또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그래피칼 모델링을 할 때는 몇몇 이제 모델은 모델대로 여러 가지 이제 뭐 프로버스틱, 하이어키칼 프로버스틱 모델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인퍼런스 방법들이 존재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모델과 인퍼런스의 분리죠. 그러면 우리 VAE는 모델에 대한 얘기였으니까 인퍼런스 방법에 대해서도 뭔가 준비해야 될 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아몰타이즈드 인퍼런스가 되겠습니다. 아몰타이즈드 인퍼런스를 설명하기 이전에 사실은 이제 아몰타이즈드 어널리시스를 먼저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잠깐만 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혹시 여기 뭐 전공은 다양할 것 같은데 알고리즘 수업을 들으신 분 데이터 스트럭처나 알고리즘 수업을 들으신 분 계신가요? 아마 상당 부분일 거라고 상상하고, 혹시 아몰타이즈드 어시스턴틱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그러니까 훨씬 소수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발견한 게 몇몇 학교에서만 그런 컨셉들을 이제 커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봐서 이거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데이터 스트럭처 시간에 알고리즘 어널리시스 하면 뭐 비고 노테이션 하고 뭐 버블 소트는 n 스퀘어드 비고 n 스퀘어드라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해시 테이블은 오더 컨스턴트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실에서는. 왜 그렇지 않습니까? 해시 테이블은 사이즈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시 테이블에 계속 엔트리를 넣다 보면 언젠가는 뭘 해야 됩니까?
해시가 테이블이 꽉 차고 그러면은 해시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리컨스트럭션 해야 되겠죠. 훨씬 큰 사이즈로. 그렇게 했을 때는 지속적으로는 어느 정도 오더 오브 컨스턴트를 유지하겠지만 점점 그게 디테리오레이트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는 매우 큰 코스트를 써가지고서는 오퍼레이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더 오브 컨스턴트라고 해시 테이블 오퍼레이션은 오더 오브 컨스턴트라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교수님들한테 속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죠.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디자인 타임에 어널리시스가 있고 알고리즘의 어널리시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임플리멘테이션 되고 그 다음에 런타임 혹은 익스큐션 스텝에서 어널리시스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근데 디자인 타임에서의 어널리시스는 실제 데이터를 보고 어널리시스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퀵소트 어널리시스 할 때 오더 오브 n 로그 n이라고 할 때 소팅 뭐 시퀀스가 어떻게 주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에비던스가 주어져 있을 때, 즉 현실에서의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하는 어널리시스는 바로 다음과 같은 런타임 혹은 엑스큐션 타임 어널리시스 혹은 이것을 이렇게 아몰타이즈 어널리시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리얼월드의 에비던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과거의 프리비어스 인퍼런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과거에 만약에 야문호 교수님께서 아마 내일 또 조금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런 샘플링 베이스드 인퍼런스, 딥 샘플러를 유도한다든가 아니면 트래디셔널한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를 한다거나 수행하셨을 때 데이터를 가정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으니 이런 데이터를 핸들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인퍼런스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오로지 모델은 이런 디스트리뷰션을 쓰고 있고 이런 형태대로 베이지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고 플레이트 노테이션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인퍼런스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일 뿐이죠. 즉 디자인 타임에서의 인퍼런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은 이렇게 데이터가 많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세상이니까 당연히 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인퍼런스에 관심이 많겠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런 인퍼런스가 간단하다면 사실 문제는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를 이제 진짜 올드 스쿨드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를 이제 수식을 데리베이션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게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대학원생들이 상당히 많이 좌절을 하는데 그걸 하다 보면 그 벌든을 사실은 우리는 엑스큐션 타임에서의 인퍼런스 수식을 엑스큐션 타임에서 알아내고 우리는 그 인퍼런스를 할 수 있는 그 구조만 도출해내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고 그것이 바로 연결돼서 아몰타이즈드 인퍼런스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념이고요. 기본적으로 프로그레스팅 모델들은 뭐 다음과 같은 뭐 하이어키컬한 프로그레스팅 모델들은 다음과 같은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히든 뭐 이런 조인트 프로버비리티 디스트리뷰션이 있다고 가정을 하였을 때 이것이 다음과 같은 하이어키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에비던스를 모델링 할 때는 역시 히든이 필요하지. 그 다음에 이 히든은 또 히든 아빠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그래서 이렇게 점점 이제 쌓아나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오늘 전체의 도큐먼트의 뭐 토픽 구성은 이란 뭐 미국 전쟁 50% 그다음 뭐 삼성 뭐 이제 발표 뭐 30% 뭐 이렇게 돼 있어. 10년사 20% 되어 있어.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이제 다음의 페런트에서 모델링 되고 이 페런트는 그러면 이 도큐먼트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얼마만큼의 라이클리후드로 그래 미국과 이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지 라고 하면 미국과 이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하면 그러면 어떤 단어를 쓸까?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을 샘플링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에비던스가 우리가 보는 텍스트의 워드 컴포지션들이 되는 것이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하이로키컬리 모델링 되어 있습니다.
예,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Q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을 모델링 하는데, 이 히든에 대해서 모델링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이제 다시 살짝 앞으로 와서 보면, 그렇죠. 여기서도 Q가 이제 히든에 대해서 이렇게 모델링 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히든에 대해서 이렇게 모델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 파라미터가 이렇게 P로 주어져 있게 되겠고, 만약에 민필드 가정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민필드 어썸션을 이용해서 멀티플리케이션, 인디펜던스를 모든 히든 베리어블에 대해서 인디펜던스 가정하여서 멀티플리케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올드 스쿨드인데, 이 아몰타이즈드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는 결국엔 핵심 요소는 무엇이냐라고 보면 여기는 Q 디스트리뷰션이 되겠다. Q 디스트리뷰션이 중요한데, Q 디스트리뷰션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건 무엇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explicit 디스트리뷰션을 모델링하니까 Q가 어떤 모양이 될 것이다 라는 가정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은 놓치진 않겠다. implicit 모델링 할 건 아니니까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노말이든지 뭐 디리슐릿이든지 아니면 뭐 베타라든지 다양하게 우리는 가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마든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건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기는 P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즉 P를 알아내는 것이 필요하고, P를 알아내는 수식이 바로 올드 스쿨드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 수식의 업데이트 수식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P의 업데이트 수식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만들어내기 싫다. 데이터를 이용해서 런타임에서 알아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뉴럴 네트워크가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잘 찍고 뭐 뉴럴 네트워크가 모든 펑션들을 그렇게 잘 어프록시메이트 하면, 그러면 그런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의 결과물로 만들어지는 업데이트 수식도 왜 왜 뉴럴 네트워크가 어프록시메이트를 못해? 즉 여기는 P에 대한 업데이트 펑션을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어프록시메이트 하겠다는 것이 아몰타이즈드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파라미터들마다 만들어지게 되겠고, 물론 뭐 쉐어링은 할 수 있겠죠. 기본적인 레프레젠테이션들을 몇몇 레이어들에 대해서 쉐어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어쨌든 기본적인 이 뉴럴 네트워크들은 PI라고 하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베리에이셔널 파라미터들을 찍게 되겠다는 겁니다. 찍어주게 됩니다. 그것을 아웃풋으로 만들어내는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Q 디스트리뷰션의 파라미터를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뉴럴 네트워크는 결국에는 학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학습이 필요한 E가 발생하게 되고 필요하게 되고, 이 E라고 하는 것은 올드 스쿨드 옛날의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에서는 여기서는 에비던스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에비던스가 니디드인 상황이 되겠죠.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이제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를 이제 인트로듀스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를 인트로듀스 하기 위해서 앞에서도 얘기했던 요것을 다시 끄집어내겠습니다. 요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비던스 로우 바운드 L4였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expectation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 expectation을 갉아먹는 KL 다이버전스가 존재하고, 그 다음 Q라는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이 존재하고, 그 다음 모델 디스트리뷰션 P가 존재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에비던스가 주어져 있으면 H가 나온다. 즉 에비던스가 있으면 H가 나온다라고 하는 이 인코더 파트가 이 QP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히든이 있으면 다시 에비던스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P라고 하는 것으로 모델링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은 모두가 아는 것인데 굳이 주의를 환기하자면 여기는 Q와 P가 기본적으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프로버스 모델링 관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Q 펑션, 예를 들면 P 펑션은 기본적으로 프로버티 디스트리뷰션 펑션, PDF이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는 그냥 펑션이라는 거예요. 즉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뉴럴 네트워크가 good function approximator라고 하면 뉴럴 네트워크로 이 Q 펑션이든 P 펑션이든을 표현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 되겠죠.
해서 그러나 문제는 존재합니다. 어떤 문제가 존재하냐면은 뉴럴 네트워크의 하나의 문제점은 그 랜덤리스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스토캐스티스티가 없고 그것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없죠.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던 스테이트 디노이즘 오토인코더에서는 일부러 노이즈를 가미하는 프로세스를 활용하였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그런 스토캐스티스를 부여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겠죠. 특히나 스토캐스틱한 엘리먼트는 무엇이 그 스토캐스틱한 이펙트는 어디서 봐야 되겠습니까? 에비던스에서 볼 수 있을까요? 에비던스에서는 볼 수 없겠죠. 왜냐하면 에비던스는 우리에게 디팩토 기분으로 주어져 있는 상태니까 에비던스를 바꾼다라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랜덤한 이펙트를 볼 수 있는 오로지 유일한 영역은 여기는 히든이 되겠습니다. 즉 이것은 또 이 펑션의 원래 의미와도 연관이 됩니다.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결국에는 아까는 Q라고 하는 펑션이 기본적으로 펑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중점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반대로 이거를 랜덤리스에서의 관점에서 보면 이 Q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PDF, 여전히 PDF인데 PDF는 어디다 쓸까요? PDF는 샘플링할 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노멀 지로맨 뭐1 시그마라고 했을 때 그냥 그것만 가정을 해도 0.1, 0.3, 마이너스 0.2, 0.5, 마이너스 0.7 이렇게 얼마든지 숫자를 샘플링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인즉슨 이 H라고 하는 것이 샘플링된 결과물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스토캐스틱 엘리먼트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얘기하고 나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Q 펑션, Q 디스트리뷰션도 필요하면서 동시에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어프록시메이트 하는 Q 펑션도 필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비던스 로워 바운드를 가정을 하면 뭐 다음 같은 구조가 되어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이 되겠습니다. Q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샘플링이 가능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분리를 해야 되겠죠. Q 펑션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포인트를 딱 정확하게 프리딕트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플러스 이것을 이용해서 샘플링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음과 같이 우리는 이 JIT 혹은 히든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좀 제가 노테이션을 뭐 나이스 클리어리 못 적은 것 같은데 아마 대부분 다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H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H 틸트인 것이죠. 이제 기본적으로 H에 대한 한 인스턴스의 샘플링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인스턴스 샘플링을 하는 과정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GP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 GP는 무엇이냐? 이 GP라고 하는 것은 이 여기 있는 입실론을 가정한 것이 되겠다. 입실론의 디스트리뷰션이 있고, 즉 QP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에비던스 로우 바운드에 대해서 선언적으로 얘기했던 펑션을 실제 오퍼레이팅 가능한 펑션으로 만들면서 그대로 QP라고 쓸 수는 없으니까 다음과 같이 GP라고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는 스토캐스틱한 엘리먼트가 없으니까 그것을 이제 인베드하기 위해서 별 수 없이 노이즈를 하나 가정을 하는 것이 되겠죠. 이 노이즈는 뭐 어떤 형태가 되겠습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매우 뭐 작은 정도 수준에서의 뭐 노말을 딴다고 하면은 노말 0, 뭐 썸씽이 되겠죠. 이제 뭐 매우 작은 뭐 디비에이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GP라고 하는 것을 가정을 하고 이 Q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민필드 가정을 하여서 다음과 같이 히든에 대해서 멀티플리케이션 하는 형태대로 만들어진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히든의 하나에 대해서 인디펜던틀리 우리는 샘플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수행을 하는 것이죠. 수행을 하는데 여기는 아까 드디어 얘기했던 아몰타이즈드 인퍼런스가 쓰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아몰타이즈드 인퍼런스가 어떻게 쓰이게 됩니까?
여기서는 뉴럴 네트워크로 선언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Q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것이 가우시안이라고 가정을 하면 어떤 파라미터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뮤와 시그마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로 찍어지는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의 파라미터들은 이 뮤와 시그마 두 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뮤와 시그마로 파라미터는 명확하게 핀포인트해서 찍을 수 있게 되겠고 그러면 여기서 랜덤 이펙트는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예, 여기서 얘기했던 대로 입실론에 대해서 여기 이 시그마가 뭐 1이라고 지금 가정을 하여서 이제 여기서 랜덤 스토캐스틱 엘리먼트가 발생하게 되겠고 이 스토캐스틱 엘리먼트들을 예전에는 그냥 노이즈라고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데이터셋에 넣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노이즈를 모델링 사실은 하려고 하였던 게 아니라 이것의 출생은 노이즈이지만 이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쓰고 싶은 겁니까?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된 결과물로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된 결과물인 것처럼 이미테이트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민으로 시프트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를 이용해서 스케일링하는 방식으로 이것이 노멀에서 샘플링된 것처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GP라고 하겠고 그것이 JIT tilt이면서 동시에 inherently Q 펑션을 통해 가지고 샘플링되어 JIT tilt인 것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기서 QP라고 하는 것이 요 Q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는 그럼 어떻게 쓰인 걸까요? Q라고 하는 펑션 자체는 선언적인 거고 중요한 거는 속에 있는 P라고 하는 베리에이션 디스트리뷰션 파라미터인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뉴럴 네트워크가 쓰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뭐 다시 강조해서 이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 트릭을 이용해서 스토캐스틱 엘리먼트를 뉴럴 네트워크에 인베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제 노이즈를 가미하고 그것을 오버컴하는 형태의 오토인코더가 아니라 실제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한 형태의 오토인코더가 되고 히든이 그런 랜덤 디스트리뷰션, 프로버티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형태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거는 이제 JIT에 대한 샘플링 얘기를 한 것이고 혹은 히든에 대한 샘플링을 얘기한 것이고 이 히든에 대한 샘플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해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expectation도 계산을 해야 되고 KL 다이버전스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쉬운 거는 눈에 바로 띄는 것은 expectation이어서 expectation을 뭐 그대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이제 다음같이 QP라고 하는 것을 디스트리뷰션을 베이스로 하는 이 디스트리뷰션 위에서의 FH의 기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FH라고 하는 기대값을 만들 때 이 히든 샘플링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고 사실은 이 히든 샘플링이 뒷받침하고 있는 프로버티 디스트리뷰션은 오로지 P 엡셀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P 엡셀론이 여러 가지 샘플링이 되고 있는 상황, 여러 가지 이제 확률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히든이 여기서 생성이 되겠고 이 히든에 의해서 F 펑션의 히든을 계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예, 여기 있는 모델에 대한 라이클리후드가 되겠죠. 히든이 어떻게든 샘플링된 히든이 어떻게든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 조건 하에서 현재 에비던스가 얼마만큼 라이클리하게 등장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라이클리후드가 높으면 이 히든을 가지고서 이 에비던스를 매우 잘 샘플링 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디코더 타임에서 히든이 주어져 있을 때 아웃풋으로 이 에비던스를 매우 라이클리 샘플링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뭐 이제 이거는 여기까지 이제 수학인 거고 실제 구현에서는 다음과 같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몬테칼로 에스티메이션을 수행을 해야 되겠죠. 앞에서 얘기한 내용들이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뭐 계속 설명을 하였는데 좀 더 도식적으로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에 대해서 우리가 스토캐스틱 엘리먼트를 주고 싶습니다. 앞에서는 제가 이제 이것을 설명하는 몇 가지 관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한 관점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뉴럴 네트워크를 랜덤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프로버티 디스트리뷰션을 빠르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른 쪽 관점에서의 설명을 좀 더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백프로퍼게이션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F를 통해 가지고서 어떻게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그널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게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면 이 시그널들은 계속해서 백프로파게이션이 되어서 앞에 있는 레이어들을 웨이트 업데이트 하는데 쓰여야 되겠죠. 문제는 뭐냐면 이 히든이 계속 무빙 타겟이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H가 우리 가정대로라고 하면 계속해서 샘플링 되어야 될 텐데 이건 디스터미니스틱한 밸류 값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디터미니스틱한 밸류 값이 아닐 때 기본적으로 데리버티브는 무엇입니까? 뭐가 얼마만큼 변화하였을 때 델타 F 이렇게 합시다. W라고 합시다. W가 얼마만큼 변화하였을 때 F가 얼마만큼 변화할까를 생각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W가 아주 나이스하게 딱 변화하는 그 지점을 찾아가지고서는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W가 계속해서 변화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거는 이게 랜덤 이펙트가 있어서 그러면 기본적인 뉴럴 네트워크들은 모든 것들이 다 디터미니스틱한데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백프로파게이션을 해왔는데 이 데리버티브를 구해야 되는데 W가 계속 랜덤하게 변하니까 혹은 히든이 계속해서 랜덤하게 변하니까 백프로파게이션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백프로파게이션을 이용해가지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대로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이냐 하면 이런 형태인데 여기서는 이제는 히든은 디터미니스틱하게 만들어지는 값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H는 디터미니스틱하게 만들어지는 값이 사실은 이거는 아다르고 어다라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냐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눈에서 보면 여기서는 모든 스토캐스티시티의 소스가 이 H에서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스토캐스티시티의 발생이 입실론에서 발생을 한다고 하였고 입실론은 별 수 없이 H의 주어진 형태대로 그대로 가미가 되게끔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링크에 대해서는 어떠한 웨이트도 존재하지 않고 학습해야 될 필요성도 없고 입실론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밑에 있는 P와 E의 값에 의해서 다시 히든에 가미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F에서 들어온 시그널은 E라든지 P까지는 그대로 다 백프로파게이션이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형적인 그냥 뉴럴 네트워크와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다시 이쪽 방향으로서의 그러니까 입실론 방향으로서의 백프로파게이션을 가정한다고 하면 또다시 히든과 여기 있는 히든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여기서는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입실론 밑으로는 더 이상 배울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실론의 파라미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0,1으로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가정하는 단계에서 다 정해져 있으니 굳이 입실론에 대해서의 방향으로는 더 이상 백프로파게이션 할 이유는 없어지고 그럼 정상적인 뉴럴 네트워크의 러닝을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관점에서의 이런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지금 몇 시쯤? 4시. 그러면 1시간? 1시간 좀. 1시간 좀. 네. 예. 해서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이제 expectation 괜찮으시다면 제가 좀 시계를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늘어지게 설명을 하면 이제 다 커버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일단 시계 좀 가져와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expectation을 구하는 단계까지 이제 하였습니다. 어떻게 구한다고 하였죠? 결국은 몬테칼로 샘플링을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실론에 대해서 스탠다드 노멀에 대해서 샘플링하고 스탠다드 노멀 샘플링된 입실론을 히든의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을 이용해서 가미하게 되면 그러면 사실 나머지 파트에 대해서는
컨벤셔널한 뉴럴 네트워크와 달라질 바는 없어지고, 그 다음 히든은 그때그때 다르게 샘플링 되어 있는 그런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그 히든을 이용해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는 p 세타 2/h 요 모델의 라이클리후드, 에비던스에 대한 라이클리후드를 구할 수 있게 되겠고, 뭐 거기에 대한 익스펙테이션도 엠피리컬리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앞에 있는 K 다이버전스에 대해서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어떤 점이 있냐면은 여기 있는 Q라고 하는 것은 이미 QPH/E는 여기서 이미 가정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가정을 하였나요? 기본적으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가정을 하였죠. 그 다음에 PH에 대해서는 이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은 우리가 가정을 한 적이 없고, 우리는 익스프레시브 디스트리뷰션 모델링을 하기로 하였으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가정할 수 있는 자유도가 있죠. 그래서 매첩하기 위해서 가우시안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나이슬리 통계하시는 분들은 뭐 가우시안 케일 다이버전스이네, 이거는 뭐 클로즈 폼 솔루션으로 떨어져 있지라고 뭐 충분한 지식이 있고, 이제 이것을 디라이브 하실 수 있는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굳이 우리가 뭐 한번 해보자고 하면 뭐 다음같이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QP와 PH에 대한 이제 PDF를 가정하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위에 있는 엘보의 K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인스턴시에이션 할 수 있습니다. 해서 뭐 요것은 이제 요 이퀄러티는 그냥 정의를 따른 것이 되겠죠. K 다이버전스에 정의를 따른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음같이 인티그럴이 하나, 두 개로 나눠지니까 데리베이션 좀 길 것 같으니까 이제 1번 파트 먼저 하고 2번 파트 하고 두 개 합치면 되겠죠. 1번 파트 먼저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더 이상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니까 우리가 뭐 가정을 해서 어디다 쓰겠어요? 이 가우시안 가정했던 것을 여기다 그냥 플러그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플러그인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세타 H라고 하는 것이 가우시안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고, 특히나 여기 이 H는 어떻게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이 정의되어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지로민 원 코베리언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뭐 다음과 같이 PDF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 프로미넌트하죠. 로그와 익스포넨셜이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파트는 그대로 끌고 내려올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파트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그니까 곱셈을 분리시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은 로그의 앞에 로그 익스포넨셜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 풀어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요거는 컨스턴트 텀이니까 더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유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파트는 수식이 간단해서 좀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고, 여기 있는 것들도 좀 더 정리를 해나가기 시작하고, more importantly 이것은 equal 1이라고 하는 또 통계하시는 분들이 종종 좋아하시는 트릭을 쓸 수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트랜스폼이 되고 바뀌어지고, 또 이것은 뭐 그대로 유지를 하고 됩니다. 그 다음에 요 QP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정체를 사실은 예전에 이제 정의를 해본 적이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우시안이죠, 그죠? 그러면 이 가우시안이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것도 여기 내려오지만 요것도 이제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특히 중요한 요것을 어떻게 디라이브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시그마 스퀘어드, 즉 우리 베리에이션 디스트리뷰션 파라미터의 분산, 가우시안이라고 가정했을 때 분산 텀을 생각을 해보면, 이 분산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무엇을 씁니까? 이런 게 있다, 그죠? 이것도 제가 항상 쓸 때마다 한 번씩 틀린 건데 이거 맞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런 분산 텀을 계산할 수 있는 수식을 만들 수 있고, 이것이 결국에는 베리언스가 되고, 이 베리언스가 지금 아몰타이즈 인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시그마 스퀘어드라고 찾아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내용을 가장 생각을 해보면 요것은 expectation인데 요것도 variation 그 amortized inference 통해 가지고 mu squared라고 찍어져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 옮기면 뭐 다음 같이 되겠고 요것을 이용해 가지고 다시 다음 같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절반만 만든 것이 되겠고 나머지 2번을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을 더 하면 뒤쪽에 있는 파트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는 데리베이션 스토리라인이 거진 유사해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앞에 있는 거랑 대동소이하잖아요. 모습이 Q와 P가 되어 있고 다만 이게 조금 더 어렵겠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P는 0,1이었는데 이 Q는 마찬가지 가우시안이긴 하지만 이것은 6,시그마이니까 그래서 요거 때문에 조금 더 엘리먼트가 더 나와서 짜증이 나긴 할 텐데 그래도 뭐 앞에와 유사한 형태대로 이제 진행을 해나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여기 있는 것도 뭐 이런 트릭도 쓰시고요. 그러면 deterministical closed form solution으로 다음과 같이 2번에 대해서 나오게 되겠고 그래서 1번과 2번을 합치게 되면 여기가 1번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 여기 2번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고 정렬이 다음과 같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expectation에 대해서는 empirically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amortized inference 된 결과물을 이용해 가지고 뒤에 있는 K divergence term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못 구하는 것이 없는 것이죠. 모든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구할 수 있게 됩니다. K divergence, expectation 다 구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굳이 사실은 뭐 꼭 이 범위에서 할 얘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 굳이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이용해 가지고 익스펙테이션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냥 하면 되는 것이긴 한데 에비던스의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한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에비던스는 어떻게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할까? 기본적으로는 에비던스라고 하는 것이 컨티뉴어스 하거나 아니면 디스크리트 하겠죠. 맨 처음에 우리가 오토인코더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컨티뉴어스한 세팅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디스트리뷰션을 가정을 해보자. 다음과 같이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특정한 그 시그마를 가정을 하고 대신에 민이 이렇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는 다음과 같이 노말이 여기까지 표현이 되고 로그이니까 앞에 로그 텀이 붙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근데 사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컨스턴트가 앞에 나올 건데 이것은 제가 굳이 다 쓰기 그래서 C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면 로그와 엑스포넨셜이 이렇게 카운터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대로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이 컨티뉴어스한 옵저베이션이 만약에 노말을 따른다라고 하였을 때는 그냥 민스컬드 에러를 계산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겠고 마찬가지로 사실은 우리가 에비던스가 그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이다 혹은 지로원이다 라고 하는 가정을 하게 된다고 특히 지로원이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베르노이 디스트리뷰션을 가정을 할 수 있겠죠. 다음같이 베르노이 디스트리뷰션을 또 다음같이 이제 PDF를 쓰면 다음같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로그에 의해서 다음같이 분리되고 이렇게 되고 이것은 전형적인 어떤 형태가 되게 됩니까? 전형적인 크로스 센트럴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결국에는 리컨솔루션 에러를 이제 하는 것은 이제 오토인코더와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자체가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이제 리컨솔루션 에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건 어떻게 작용할까요? 앞에 있는 KL 다이버전스 요 형태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익스펙테이션을 갉아먹지 않습니까? 반대로 리컨스트럭션을 갉아먹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보인 거는 익스펙테이션이나 리컨스트럭션이 같은 얘기죠. 리컨스트럭션이 안 되게끔 막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프리딕션이 안 되게 막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워킹되지 않게 막는 거예요.
굳이 막을 이유는 없는데 그렇게 일부러 막는 형태들이 스탯이나 인공지능이나 ML에서는 몇몇 가지가 있죠. 그리고 가장 흔히 보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레귤러라이제이션이 되겠죠. 굳이 오버피팅 하는 것을 방지하고 잠재적으로 가질 수 있는 제너럴라이제이션 캐퍼빌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버피팅을 레귤러라이즈 한다. 더 잘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그런 건데 사실은 이것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KL 다이버전스를 통해 가지고 그런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어떻게 얘는 어떻게 만들려고 레귤러라이즈를 합니까? 자, 히든이라고 하는 것이 아몰타이즈드 인퍼런스, 이제 여기 있는 QP라고 하는 것은 아몰타이즈드 인퍼런스를 통해 가지고서 파라미터들을 찍고 있어요. 그냥 막 찍고 있어요. 위는 어떤 값이 돼야 돼. 뉴럴 네트워크에서 튀어나오고 분산이나 뭐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어쨌든 같은 거니까 그런 그 시그마는 어떻게 돼야 돼라고 뉴럴 네트워크에서 막 찍어준다는 얘기죠. 근데 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들이 웨이트는 다 랜덤 뭐 이니셜라이즈 되거나 그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값인지 어떻게 하려고 인 거죠. 그러면 익스트림한 민이라든지 unlikely한 시그마가 얼마든지 샘플링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기제가 메커니즘이 필요하겠죠. 그 메커니즘이 뭐라는 겁니까? KL 다이버전스라는 거죠. 히든아 너는 어디든지 나가서 얼마든지 민과 시그마를 찍으렴. 다만 너무 나가 놀면 혼낼 거야. 그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 거야? 0과 0,1로 라고 레귤라이즈를 걸고 있는 것이 여기는 이 KL 다이버전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오리지널 VA에 대해서 설명 기본적인 시어리틱 설명은 기본적으로 끝나게 되죠. 이것을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태스크가 발생하는데 여기까지의 내용을 사실은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면 이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그리는 것은 사실은 트리비얼한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트리비얼한 작업이 될까요? 뉴럴 네트워크가 민과 시그마를 찍어준대. 그러면 그렇게 만들면 되겠죠. 뭐 어느 정도까지는 에비던스를 처리하는 구간이 필요하므로 뭐 쉐어링 할 수 있겠죠. 레이어를. 그 다음에 적당히 에비던스가 잘 레프레젠테이션이 되고 나면 이 레프레젠테이션 된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민에도 이렇게 하고 시그마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요 마지막 파트가 달라짐으로써 다른 뉴럴 네트워크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과 시그마를 찍어주게 되고 민과 시그마에 대해서 요 파트가 무슨 파트입니까?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파트가 되겠죠. 이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스토캐스틱한 히든이 나오게 되겠다. 이거는 단순한 노이즈 가미가 아니다. 노이즈 가미가 아니라 이 히든은 민과 시그마를 따르는 랜덤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 되어서 나온 히든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스택스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라든지 그런 이제 그런 스토캐스티시티와는 좀 다른 성질의 것이 되는 것이죠. 히든이 샘플링 되고 난 다음에는 여기까지가 랜덤이었 사실은 요 파트만 사실은 랜덤스럽고 여기서 요 파트는 디터미니스틱하죠. 뭐 뉴럴 네트워크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디터미니스틱하죠. 그 말인즉슨 스토캐스티시티는 오로지 여기는 이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과 이 노멀 0,1에 의해서만 발생하는데 히든을 만들어내는 이 인코딩 파트도 이거를 거치게 되니까 랜덤해졌고 그 다음에 랜덤하게 찍어진 히든을 또다시 디코딩하니까 여기서도 이제 랜덤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프로바빌리스틱 오토인코더의 형태가 되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을 이네이블링하는 파트는 여기 위에 있는 딱 이 파트인 거죠. 그리고 그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의 또 기저에는 Q 펑션이 존재하는 거고 그 Q 펑션은 어디에서 왔느냐?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이고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를 하기 위해서 도입했던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이니까 이것을 VA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뭐 저보다 대학원생들이 훨씬 잘 알더라고요. 뭐
교수님 새로운 그림이 나왔어요. 되게 리컨션이 잘 돼요. 뭐 아니면 이렇게 스타일이 잘 돼요. 이런 건 이제 그다음에 뭐 다양한 베리에이션들이 이제 존재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리컨스트럭션 타임을 되게 단순하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뭐 이제, 요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히든이 주어져 있을 때 에비던스는 어떻게 만들까? 이건 되게 소프트맥스스러운 그런 디코더인 거죠. 그래서 다음같이 되게 단순하게 만든 디코더로도 뭐 도큐먼트 모델링 하면 잘 된다고들 하고요. 요런 게 뭐 ICML. 뭐 이것만 있었던 페이퍼는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VAE를 설명하고 나면 사실상 몇 가지 이제 패스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EM이라든지 뭐 믹스처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뭐 MLE, MAP,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이런 것들을 아니 베이지안 네트워크라도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예를 들면 드는 예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또 뭡니까 뭐 아니면 쓰는 대표적인 모델이라든지 EM을 가르치려면 역시 K-민스와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가르치는 방향으로 하면서 EM을 역시 도입해 나가야지 그런 애들이 잘 이해하다가 이렇게 잘 알려진 커리큘럼 패스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 분야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런 클리어한 패스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이걸 강의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두 가지 패스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휴식이요? 합니까? 예, 그러면 10분만 휴식하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쉬는 시간에 몇몇 질문들이 있었는데 월스 멘셔닝 할 만한 얘기는 뭐 여기는 expectation을 몬테칼로로 에스티메이션 하는데 여기는 요 파트가 너무 써가지고 좀 지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요거는 사실은 요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클레임이 있었고 그거는 이제 뭐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HD라고 되어 있는데 요 밑은 다 에비던스 D다.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수식이 틀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요 히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에비던스가 들어가고 여기 히든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히든은 사실은 랜덤하게 만들어진 것이죠. 이 히든이 랜덤하게 만들어진 것이고 이 히든이 근데 이 랜덤하게 만들어진 히든이 기본 상태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파트는 어떻습니까? 디터미니스틱하죠. 디터미니스틱하기 때문에 이게 HD라고 하는 것이 샘플링 되어 있다고 하면 여기서는 동일하게 디터미니스틱하게 이 D가 이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D가 생성이 되어진 시점에서는 HD가 찍혀지면 이미 이 D는 나온 거랑 다름없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어떠한 랜덤리스도 발생할 여지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HD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월스보팅을 할 만한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지속하자면 그래서 커리큘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할 때 일단 제가 선택한 길은 좀 두 가지 길인데 일단 하나를 좀 하고 중간에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좀 모자라겠다 싶으면은 좀 끊고 또 이게 1번 길이고 2번 길은 다른 게 있어요. 2번 길을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길은 뭐냐면은 VA를 이용해서 뭘 할 수 있을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VA가 나와서 좋아. 근데 VA 있는 그대로만은 쓰기는 싫어. VA 그렇게 해봤자 그냥 어플리케이션 논문이 되고 뭐 정책적으로 논문을 내지는 못할 테니까. 그러면 VA
VA를 좀 바꿔보고 싶은데 근데 여기 이 VA를 어떻게 하면 더 확장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VA라고 쓰지만 사실상은 이거는 프로버스틱 모델이잖아요. 이 모든 노력은 어떻게 하면 디터미니스틱한 뉴럴 네트워크를 프로버스틱하게 바꾸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진행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유일한 노력은 아닙니다. 이거는 제너러티브 관점에서의 프로버스틱하게 만들려는 관점이었고, 제가 그 강의 자료를 보니까 내일 양원호 교수님은 웨이트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하면 프로버스틱하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웨이트 파라미터도 숫자인데 그러면 숫자면 그것도 샘플링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말씀을 또 하실 거예요. 또 다른 차원에서의 뉴럴 네트워크를 프로버스틱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노력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 VA 어떻게 하면 프로버스틱 모델을 이걸 이용해 가지고 더 확장을 해볼 수 있을까? VA라는 모델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은 우리가 뭐 이건 잘 알려진 LDA 모델이죠. LDA 모델이 어떻게 컨스트럭션이 되어 있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기분 요게 샘플링 돼. 요거 기분 이게 샘플링 돼. 이거 기분 이제 요게 뭐 샘플링 돼서 이게 우리가 옵저베이션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제너러티브 프로세스, 제너러티브 모델을 설명한다고 해서 제너러티브 프로세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과거 논문들 다 보시면 프로버스 그래픽al 모델은 모든 논문들이 다 플레이트 노테이션과 제너러티브 프로세스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쓰여졌던 용어예요. 그래서 제너러티브 프로세스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인퍼런스는 파라미터에 대한 인퍼런스는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식의 모델링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거기에 대한 퍼스트 스텝은 무엇일까? 이런 그래픽al 모델을 만드는 퍼스트 스텝은 P, H 바, H parent. 즉 컨디셔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에서 이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와 이런 코잘러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델링해서 우리 현실에 잘 이제 쓰일 수 있도록 만들면 그러면 이게 논문이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도구는, 그런 차원에서의 첫 번째 도구는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를 모델링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아니니까. 그래서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를 어떻게 모델링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오리지널 VA의 엘보는 다음과 같이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컨디션을 부여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컨디션이 있는가? 에비던스가 생성되어졌을 때의 컨디션인 거죠. 혹자 다른 말로 이 컨디션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레이블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자를 찍는다는 컨디션 하에 딱딱딱딱 사진 다 찍었어요. 여자를 찍는다는 가정하에 따다다다 사진을 찍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컨디션이 기분일 때 에비던스가 샘플링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에비던스와 그 에비던스를 만들 때의 그 Y라고 하는 그런 우리에게 명시되어서 주어진 이제 기분인 레이블을 모델링한 그것을 컨디션으로 모델링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델링한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P 2바 Y라고 할 수 있겠죠. Y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레이블이 되겠죠. 여자를 찍는다고 했을 때, 남자를 찍는다고 했을 때, 그 기분, Y 기분, 그다음 에비던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뭐 이미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로그 P 2바 Y를 모델링한다고 가정을 하면 예전과는 좀 달라지죠. 왜냐하면은 오리지널 VA의 엘보의 첫 번째 스텝은 무엇이었습니까? 로그 P 2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컨디셔널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똑같은 스토리 라인이에요. 똑같은 스토리 라인을 타고 다음과 같이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인트로듀스 하는데, 과거에는 H바 그냥 2였는데 이제는 H바 2, Y라고 하는 것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Q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의 모양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진행을 하면 이제 젠슨스 이니퀄리티를 이용해서 이 부분이 진짜 이제 컨디셔널인 상황에서 엘보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을 뭐 여기 있는 내용을 뭐 분해를 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거는 어떠한 프로버빌리티라도 이렇게 뭐 분해는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로그이니까 뭐 다음과 같이 분리를 여기로 해서 분리를 할 수 있을 거고, 뭐 여기 있는 것은 그대로 살아서 남고 되고. 근데 여기까지 하고 나면 재미있는 일은 어떤 게 발생합니까? 이게 로그고 되니까 로그 하나 합치면서 로그 P가 올라탈 수 있고 Q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앞에 빼기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얘도 Q가 되고 얘는 P가 된 형태대로 만들어주고, 앞에는 뭐가 붙어 있습니까? 웨이트로 Q가 걸려있죠. 익스펙테이션에. 요것은 전형적인 뭐가 된다는 겁니까? KL 다이버전스가 된다는 겁니다. 앞에 익스펙테이션 그대로 놔두고요. 그래서 그 컨디셔널의 엘보가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당히 친숙한 엘보 형태가 발생하게 되고, 상당히 친숙하면서도 좀 다르니까 당연히 컴패리슨의 대상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요 파트가 어느 시점에서 달라지냐면 베리에이션 디스트리뷰션, E와 Y에 대한 베리에이션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하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QP가 달라지게 되어 있고, 컨디션으로 Y가 더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달라집니까? 여기에는 모델 디스트리뷰션이 다음과 같이 P 세타가 예전에는 2만 있었는데 이제는 또 컨디션으로 Y가 더 들어오는 상황이 되었다,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이 또 다음과 같이 Y라고 하는 컨디션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는 QP와 P세타에 대해서는 뉴럴 네트워크와 리파라메터레이션 처리를 할 것이니까 이것은 셋 어사이드 해두고, P세타 H와 Y를 어떻게 모델링 할 것인지 여기서부터 한 얘기를 해봅시다. P세타 H와 Y를 어떻게 모델링 하면 좋을까요? 예전에는 요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요거는 사실상 P세타 H였다, 그죠? P세타 H였고, 요것은 너무 나가 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식으로 제약을 가하는 목적의 무엇이었습니까? 스탠다드 노말이었다, 그죠? 그냥 0,1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0,1이라고 주어서 끝날 게 아니라 컨디셔널이잖아요. Y 레이블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Y 레이블에 따라서 달라지도록 어떻게 H 그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설정을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의견이 없잖아요. 그게 단지 이 세팅이어서, 이 렉처 세팅이라서 의견이 없는 게 아니라 실제 의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H에 대해서 뭔가 프라이어 지식이 있어야 될 텐데, 안 그래도 레이턴트인데, 즉 우리가 레이턴트 인베딩된 결과인데 우리가 사전 지식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찍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걸 찍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 뭐 때문에 스탠다드 노말이었습니까? 스탠다드 노말이 딱 좋아서라기보다는 스탠다드 노말이 전혀 특정한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어떻게 보면 되게 바닐라 버전에서의 가정이니까 그걸 그냥 테이크한 거죠. 어차피 레이턴트 디스트리뷰션은 지금 가우시안으로 정의되어 있는 상태 하에서. 그러면 그런 Y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고 어떻게든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 찍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 그러면 그냥 노 체인지 하자. 왜냐면 우리는 Y에 대해서 아는 거 없으니까. 여자를 사진 찍을 때도 디스트리뷰션은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은 0,1 민 0, 그 다음에 시그마 1. 남자 찍을 때도 0,1 레이턴트 디스트리뷰션 그렇게 달라지지 않도록 만들어 두자 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 우리에게 이 컨디셔널 VA를 통해 가지고 달라져야만 되는 파트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 있는 QP와 P세타가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가만 보시면 QP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QP는 현재 E와 Y를 받고 H를 내는 상태이란 말이죠. 그렇죠? 즉 QP라고 하는 박스는, 이 뉴럴 네트워크는 에비던스와 그것에 페어드되어 있는 레이블을 EY를 받고 그다음 히든을 아웃풋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P세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P세타는 Y와 레이블과 히든 인코딩을 받아서 에비던스를 만들어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위에 있는 거랑 비교해서 보면요, 옛날에는 Y만 그냥 없었던 것일 뿐이에요. 이것을 다시 얘기하자면
QP는 Y가 인풋으로 새로 생겼고 P세타도 Y가 인풋으로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Y 인풋을 넣는다, Y 인풋을 넣는다 이렇게. 컨캐터네임만 하면 된다는 거죠. 왜 이게 컨캐터네임만 하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H 디스트리뷰션을 우리 만들어낼 때 결국에는 H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내는 민과 베리언스를 아몰타이즈드 인퍼런스 해야 된다는 사실에는 하등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다만 그 Y 정보를 더 추가 활용한다는 것밖에 이제 없는 거죠. 이 디스트리뷰션 상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QP를 펑션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그냥 뉴럴 네트워크에 컨캐터네이트된 뭐 에비던서 레이블 정보를 그냥 넣는 것에 불과하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히든은 과거에 랜덤 샘플링된 히든이 되겠지만 Y는 우리에게 기분 주어져 있으니 Y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쓰고 여기서도 쓰고 여기서도 동일한 값을 쓴다고 하여서 히든과 Y를 컨캐터네이트 해가지고 다시 리프로듀스 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파트가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러면 레이블을 우린 이 H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요 H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잖아요. 그건 이제 주재월 교수님의 영역으로 다시 넘어가는 건데, 요걸 투 디멘셔널 지트라고 H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디멘전에 대해서 값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다양한 뭐 엠리스트 숫자가 나온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즉 H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대로 조작해가지고 이미지를 리컨스트럭션 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여기서도 H에 대해서도 조작은 할 수 있지만 그 H에 대한 조작의 결과가 Y 클래스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즉 남자라는 조건 하에 H 조작해가지고 스타일 변형해가지고 이미지 만들어봐. 여자라는 조건 하에 H 스타일 뭐 하여튼 저 레이턴트 베리어블 옮겨가지고서 이미지 제너레이트 해봐. 그러면 그 레이블의 컨디션에 맞는 그런 에비던스가 생성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간이라든지 스타일 트랜스퍼라든지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이 종종 뭐 요즘에는 이제 간과 VA를 섞어서 많이 쓰시죠. 근데 여기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전까지는 우리가 VA를 unsupervised 러닝 세팅으로는 활용했는데 여기서부터는 VA를 supervised 러닝 세팅으로 활용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에비던스와 페어드 되어 있는 Y가 이제 주어진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컨디션은 주어지는데 그 에비던스 여전히 에비던스는 주어져 있는데 컨디션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모델링을 하라라고 하면 그것은 어떤 일일까요? 그것이야말로 클러스터링 태스크인 거죠. 생각을 해봅시다. VA는 레이턴트 H에 대한 정보만 주고 그 이외에 아무런 베리어블도 존재하지 않아요. 에비던스와 레이턴트 H에 E와 H만 존재합니다. 그러면 VA를 클러스터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클러스터링이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죠. 단지 레프렌테이션 러닝 됐다. 아니면 정보 이론으로는 뭐 인포메이션 시어리티컬 이피션트하게 코디파이 했다. 뭐 다양한 얘기는 해볼 수 있겠지만 그거는 클러스터링은 아닌 겁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는 클러스터링을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LDA도 도큐먼트에 대한 클러스터링이고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은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에 대한 클러스터링이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봤을 경우에서는 VA라고 하는 probability를 estimation 할 수 있는 뭐 probability distribution을 inference 할 수 있는 방법이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이용해서 클러스터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 가져온 예제는 Variational Deep Embedding이라고 하는 VAD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얘기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건 이게 꼭 훌륭한 논문이어서라기보다는 아니면 이게 뭐 꼭 필요한 스태핑 스톤이라서기보다는 그냥 재미있게 VA를 어떻게 익스펜션을 점점 해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VA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래티컬 모델에서의 전형적인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인 거죠. 요거 두 개를 합쳐보자.
그러니까 VAE만 하지 말고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만 하지 말고 클러스터링도 실제 하고 여기서 클러스터링, 즉 클러스터에 대한 얼로케이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컨디션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클러스터 어사이먼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있는 C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클러스터 전통적인 가우시안 유추 모델에서는 X라는 옵저베이션이 있고 G를 통해 가지고 개별 클러스터에 대해서 이제 뭐 소프트리 어사인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은 X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으면 X를 통해 가지고 쭉 H를 열심히 만들어내요. 히든을 만들어내고 이 히든을 만들어내는데 뭐 여기 G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든이 만들어내고 이 히든이라고 하는 것은 K개의 민과 시그마라고 하는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히든이 생성되게 되는데 그 K개 중에 어디에서 얼마만큼 영향을 받는지가 바로 어사이먼트 프로버빌리티일 텐데 그 레이블일 텐데 그것이 바로 C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사실은 전통적인 그래피컬 모델에서는 여기 클러스터 어사이먼트를 G라고 명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코디파이된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정보도 레이턴트고 클러스터 어사이먼트도 레이턴트니까 여기서는 보통은 클러스터 어사이먼트를 C라고 표기하고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은 H나 G로 이렇게 표기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거는 그래피컬 모델로서도 볼 수 있으니까 VAD 있는 제너러티브 프로세스를 명시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렇다는 겁니다. 얼마만큼의 클러스터들이 프로포션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파이에 대해서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이 있고 그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을 통해 가지고 클러스터를 하나 선택하게 됩니다. 이 클러스터가 선택되고 나면 여기서는 K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K개 중에서 선택된 C의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라 가지고서 이 H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H가 발생이 되고 나면은 이 H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것이냐면은 H라고 하는 걸 이용해가지고 레이턴트 벡터 H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디코드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에비던스가 만들어지고 무슨 노말이나 아니면 베르누이를 따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 유도하기는 이제는 사실 VA를 유도했듯이 하는 것은 의미 지금 하기에도 어렵고 의미도 좀 없어 보이고요. 논문을 한 번씩 읽어보시는 거를 권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comparison and contrast입니다. 우리가 이제 VAE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VAE에서는 QP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모델링을 했다 그죠? 에비던스가 기분이고 그 다음에 히든이 나오는 이건 무엇입니까? 인코더. 컨디셔널 VAE에서는 이 Q 펑션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에비던스와 함께 Y라고 하는 것이 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슈퍼바이스 세팅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슈퍼바이스 세팅이 아니었다면 Y를 기분이라고 이렇게 인풋을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VAD에서는 QP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QP의 모양이 이제 오토인코더에서의 E도 있지만 에비던스가 주어진 상태에서 히든도 나오지만 레이턴트로서 C도 레이턴트로서 이제 에스티메이션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컨디셔널 VAE와의 차이점은 C와 Y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슈퍼바이스 세팅이기 때문에 컨디션으로서의 Y가 주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VAD에서는 C는 알려지지 않은 언슈퍼바이스 세팅에서의 클러스터 어사이먼트이기 때문에 C가 여기는 아웃풋이 되는 것이죠. 히든과 같은 레벨로서의 이렇게 되겠고 사실은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전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P2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라고 하면 P2라고 하는 것이 H라고 하는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 H가 있는데 H에 대해서 마지널라이즈 하기 위해 가지고 H 서메이션이 있겠고 마찬가지 의미로서의 인티그럴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H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C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클러스터 어사이먼트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H와 같은 레벨로서의 C가 여기 인트로듀스 되어 있고 C도 마찬가지로 마지널라이즈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러울 거라고 컨티뉴어스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인티그럴 썼고 뭐 C는 이제 선택이기 때문에 이제 뭐 서메이션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젠슨스 이니퀄리티를 쓰는 것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쪽쪽 이제 유도해 나가는 것은 동일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요것은 전통적인 그래피컬 모델에서의 PGM에서의 풀 조인트 프로버빌리티가 됩니다. 풀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가르친다고 합시다. 혹은 배운다고 합시다.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배운다고 했을 때 첫 번째 가르치는 게 뭔가요? 팩토라이제이션이잖아요. 이제 마코 블랭킷 따져가지고서 팩토라이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팩토라이즈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음같이 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어떤 디스트리뷰션은 우리가 기존에 본 것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벌써 옛날 스타일의 뭐라고 해야 되나 에스티메이션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PC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우리가 가정한 것이 되겠다, 그죠? 요거는 가정한 것이다. 그 다음 H바C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무엇입니까? 어떤 클러스터가 기분일 때 이 클러스터에 대해서 H가 얼마만큼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거는 전통적인 믹스처 모델, 소프트 클러스터링 하는 모델들이 어사이먼트 프로버빌리티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2바 H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VAE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히든이 주어져 있을 때 에비던스가 나온다. 이건 디코더 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전과 동일하게 그래피컬 모델을 설계하고 설계된 그래피컬 모델을 풀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으로 표현하고 팩토라이즈하고 그 과정이 여전히 준수가 되고 여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일부는 과거의 에스티메이션을 활용하고 일부는 우리가 이제 인트로듀스하는 그런 아몰타이즈드 인퍼런스를 적용한다는 것이 이제 이런 VAE를 확장시키는 그런 하나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요거는 우리가 전형적인 VAE 문제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요거는 모델의 어떤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요것도 전형적인 어떤 VAE에 대한 내용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믹스처 모델링에 대한 내용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다음같이 엘보가 이제는 VAE 파트에 관련된 터미널로지들, 그 다음에 그래피컬 모델에 관련된 터미널로지들로 서로 이제 섞여 있는 것이 하나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AE는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로 결과를 낸다고 하는데 가만 보시면 생각을 해보세요. 요 점이 무슨 점일 것 같습니까? 여기는 요 빨간 점이 위치가 그냥 0,0이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KL 다이버전스에 의해서 0,1으로 강제되고 있는 상태이니까 레귤러라이즈 되고 있는 상태이니까 안 봐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만약에 클러스터 어사이먼트에 따라서 민과 시그마가 달라진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마다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클러스터를 여러 개 모델링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시 반까지인가요? 그렇죠.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뜻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확장되어 있는 것들이 끝난 게 아니라 과거에 이런 그래피컬 모델링 하셨던 분들이 다 하셨던 일들이 있어요. 뭐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을 하시겠다, 아니면 다른 세팅에서 다른 데이터 형태에 대해서 클러스터링을 하시겠다,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이 점점 이제 발전을 시켜가지고 하이라키컬 믹스처 모델 해가지고 이렇게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 이미지도 할 수 있고 그런 발전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한 패스고 이제 패스 2에 대해서 15분 동안 좀 얘기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15분 동안에 이 모든 걸 상세히 다 얘기한다는 건 불가능하니까 15분 동안 얘기할 수 있는 거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저는 요거를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고 끝을 내고 싶은데 41페이지입니다. 이 41페이지를 보시면 앞에 있는 것과 세퍼릿하게 딱 요 세부 주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어가지고 뭐 이걸 보시면 됩니다. 앞에 거랑 연결되지 않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오리지널 VA의 엘보 수식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오늘 여러 번 많이 봤다 그죠? 근데 여기서 가만 생각을 해볼 것은 이 에비던스입니다. 우리는 에비던스 한 인스턴스가 주어져 있다 아니면 a set of instance가 주어져 있다라는 그냥 가정하에서 이것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몬테카를로 에스티메이션 하면 되지. 그 다음에 뭐 아몰타이즈드 인퍼런스 해가지고 어차피 민과 시그마 찍어지면 그러면 K 다이버전스 이거 크로스폼 솔루션도 나오니까 그거 계산하면 되지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이 에비던스는 그냥 있는 그대로만으로 생각을 해도 되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생각인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에비던스도 나름대로 태생이 있고 그 태생은 확률하는 사람들 눈에서는 큰 뭔가 프로버티 디스트리뷰션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파퓰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샘플링을 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정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PDE를 가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즉, 에비던스가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인히어런틀리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이 VA를 하면서 한 번도 이걸 생각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PDE를 인트로듀스 해보자.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엘보 텀을 사실 요 몬테칼로 에스티메이션 한다고 하였잖아요. 요 부분에 대해서. 몬테칼로 에스티메이션 한다고 하면 웨이트 어떻게 주실 겁니까? 웨이트 그냥 한 인스턴스별로 웨이트 1씩 다 페어하게 1 해가지고 썸 해가지고 에버리지 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에스티메이션 할 거잖아요. 어떤 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모르니까. 하지만 현실에서는 중요한 이그젠플도 있고 인스턴스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very unlikely 해가지고 가끔가다 걸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의 VA가 신경 써서 학습을 해야 될까?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데이터 인스턴스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의 웨이팅은 어떻게 걸 수 있을까요? 다음 같은 PDE로 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비던스가 이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에서 얼마만큼 라이클리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라이클리하게 발생하면 요 값은 올라갈 것이고 그것의 엘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이 웨이트를 가지겠죠. 별로 막 그걸 라이클리하지 않다고 하면 그 엘보는 계산을 하긴 하겠지만 뭐 그닥이라는 겁니다. 컨트리뷰팅 하는데. 그것을 사실은 우리는 오브젝티브로 삼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럼 PDE를 가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모델링을 해보자. 그러면 PDE를 가정해서 모델링을 하고자 하는데 또 다른 생각을 해보자.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자,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인히어런트한 그런 디스트리뷰션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쌍둥이로 레이턴트 디스트리뷰션도 인히어런틀리 어떤 모양이 있지 않을까? 라는 가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근데 이미 그 가정은 했어요. 어떻게 가정을 했습니까? 0,1, 노멀 0,1으로 이미 가정은 한 상태예요. 그게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은 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PDE를 모델링 하겠다라고 생각한 시점에서 우리는 뭘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레이턴트 디스트리뷰션도 0,1은 아닐 것이다. 그건 어떤 얘기냐면은 엘보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페어하다고 하지만 또 동시에 무차별적으로 동일한 웨이트를 가지고서 옵티미제이션 수행하는데 모든 데이터 인스턴스들의 엘보가 다 동일한 것도 아닐 뿐더러 그러면 이 무차별적으로 모든 동일한 웨이트를 가정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도 마구 0,1을 가정했는데 그렇게 가정하면 안 된다. 심지어 스탠다드 노멀이라고 가정하는 것도 우리의 바이어스의 소스가 된다. 왜 네가 레이턴트 스페이스 가봤어? 어떻게 노멀인지 네가 어떻게 알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가정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끔 돼 있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의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은 옵티마이즈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PDE를 동원한 시점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대해서 관심이 있냐면 P 란다 H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일부러 옵티마이즈가 있다고 스타도 넣었어요. 그래서 이 옵티멀 프라이어를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 이 옵티멀 프라이어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당연히 이 엘보가 우리의 메인 타겟이니까 이것의 오브젝티브를 P 란다를 어떻게 하면 잘 옵티마이즈 했을 때의 맥시마이즈 되는 게 뭐 옵티멀이 되겠죠. 그러면 데리베이션 해나갑니다. 결국에는 이 엘보 텀을 살펴보면은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과 연관이 있는 거는 리컨스트럭션은 아니에요. 리컨스트럭션에 P 란다 H가 들어갈 여지가 없잖아요. 다만 KL 다이버전스에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KL 다이버전스밖에 살아남지 못해요. 이 오브젝티브에서는. 그러면 이 KL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더 팔 게 없으니까 이건 별 수 없이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풀면 다음과 같이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되겠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P 란다 H에 대해서만 따진다고 하였으니 QP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 그닥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나이슬리 로그가 있기 때문에 요 하나의 패스가 나오고 요 하나의 패스가 나오게 되는데, 요 위의 패스에는 P 란다 H가 존재하지 않게 되고, 요것은 뭐 서메이션 형태대로 되지만 어쨌든 P 란다 H와 엮이지 않으니까 이건 삭제. 그러면 남게 되는 거는 이렇게 남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 뭐 expectation이니까 이거를 풀어보자 라고 하면 이제 다시 이제 서메이션을 이용해서 풀 수 있겠죠? 이제 풀 수 있는데 요 파트를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파트를 이렇게 합쳐서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그냥 매스매티컬 트릭이니까 이거는 이제 뭐 미적분학 잘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넘어가는 과정은 어쨌든 이렇게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것이 나름대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요것과 요 텀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크로스 엔트로피 형태가 되잖아요. 그렇죠? 크로스 엔트로피 형태대로 요것과 요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크로스 엔트로피를 옵티마이즈 하는 것은 어떻게 할 때 옵티마이즈 됩니까?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와 KL 다이버전스 사이 관계도 유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을 때가 되겠습니다. 즉 이것이 옵티마이즈 될 때의 P 란다 H는 무엇이냐? 다음과 같이 세팅이 되었을 때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옵티멀 프라이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강조를 하여서 옵티멀 프라이어를 굳이 끄집어냈느냐 라고 하면, 옵티멀 프라이어를 써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오리지널 VA 엘보는 또 여러 번 봤던 수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리지널 엘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옵티멀 프라이어를 찾아냈으니까 옵티멀 프라이어를 다시 오리지널 엘보의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에 다시 넣어줘야 되겠죠.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 위치가 되겠죠. 그럼 그 위치에다가 이제는 옵티멀 프라이어를 넣어주자고 합니다. 요 파트 요렇게 넣어줍니다. 교수님, 여기 예전에 P 란다 H라고 하였는데 P 란다 H를 QPH라고 바꾸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부러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여기서의 P라고 하였을 때는 우리가 노멀 0,1으로 그냥 모델링 해서 끝나버린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되는 시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이제는 변화잖아요. 옵티멀 프라이어고 이것은 학습의 대상이 되고 지속적으로 변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Q라고 부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불러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QPH라고 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요 뒤에 있는 KL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이 형태는 옛날이랑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냥 가우시안이고 가우시안이어가지고 크로스폼 솔루션으로 떨어졌는데, 얘는 여전히 가우시안이지만 얘는
가우시안 앞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PDE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PDE를 우리가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고 하면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딱히 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이 모든 프로세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PDE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이기 때문에 이것을 크로스폼 솔루션으로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거를 피할 도리를 찾아야 되겠죠? 어떻게 피할 것이냐? 일단은 KL 다이버전스를 하이포티식하게는 계속해서 애스트랙틱하게 계속 나가볼 수 있으니까 나가보자 하면 다음과 같이 되고, 이것은 뭐 이 내용이 되겠고, 정의를 그냥 푸는 거죠. 정의를 이렇게 그냥 푸는데 뭘 하냐면은 그냥 pH를 그냥 살포시 하나 또 인트로듀스를 했습니다. 인트로듀스 하고, 그러면은 요거를 그냥 지금 나누기 하려면은 인트로듀스 안 했겠죠? 크로스로 해야지만 인트로듀스한 보람이 있겠죠? 그래서 크로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모양이 되겠습니까? 요 모양은 KL 다이버전스 모양이 되겠고, 과거에 우리가 다시 친숙하게 봤던, 우리가 그냥 모델링했던 노말 0,1 요것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옛날에 똑같아졌어요. 그냥 옛날 KL 다이버전스 이건 크로스폼 솔루션으로 떨어진 애예요. 근데 다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텀이 생겼다, 그죠? 여기는 요 expectation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QPH와 pH 사이의 비입니다. 즉 요것은 우리가 노말 0,1으로 사전에 찍어준 것이긴 하지만 QPH는 다음과 같이 PDE를 가지고 있는 블랙매스를 가지고 있는 어떤 알지 못하는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죠. 대신에 이 둘 사이의 비를 따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expected density ratio라고 하고, 이 expected density ratio는 사실상 여러분들은 오늘 오전에 배웠습니다. 어디서 배우셨을까요? 바로 여기서 배우셨죠. expected density ratio는 사실상은 이것입니다. discriminator의 결과값의 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ake냐, fake가 아니냐의 결과비로 유도 과정을 거쳐가지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optimal prior를 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쓸 수 있느냐 하면 discriminator를 쓸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VAE에서 그냥 생각해서 넣었던 pH, 즉 prior distribution, 노말 0,1을 이거를 만약에 학습의 대상으로 바라본다고 하였을 경우에 discriminator를 introduce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discriminator를 이용해서 implicit prior를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내용은 또 이제 implicit prior를 이제 써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차후에 더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앞에 여기서 얘기했던 거죠. implicit density 모델링이라고 하였고 explicit density 모델링이라 하였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렇게도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모든 파트에 대해서 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VAE에 대해서 implicit prior를 가정하는, 그러니까 optimal prior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implicit prior를 가정하는 그 경우에 대해서는 여전히 히든에 대해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explicitly 가정합니다. 그래서 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간과 VAE의 중간쯤 경계에 있는 거죠. implicit prior를 썼기 때문에 discriminator는 여전히 도입하지만 히든에 대해서도 여전히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explicitly 가정한 그런 모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이 패스만 있고 요 패스만 있고 둘 중간은 없어. 근데 세상은 회색입니다. 회색 지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중간에 제가 설명 못한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을 질문해 주셔도 좋긴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자기 자신을 복원한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히든은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를 안 하잖아요. 근데 그 히든이 어떤 가우시안 형태를 띄고 있는 어떤 히든 분포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거기에다가 매핑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걸 찾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발생을 시켜서 그 자기 자신이 복원을 하는 그러한 것이 베리에이션을 오토코드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기본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서 히든이 가우시안이 아니잖냐.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되돌아보면 우리가 어떤 히든을 찾냐면 가우시안이라는 히든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우리 파라메트릭 트릭을 만들었잖아요. 그 가우시안들을 그게 쉽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그때 부분에서는 히든이 있을 것이다. 히든 우리는 그 히든이 아닐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아니죠. 많은 경우 아닙니다. 네. 히든이 이거 아니고 아니라 우리가 히든이 가우시안 히든이 있어. 그거는 뭐 찾아내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틀리고 안 틀리고가 아니라. 근데 여기서 잠깐 저기 좀 답변을 드리니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그 레이턴트 디스트리뷰션이 가우시안의 모양을 띄는 게 트롤리 맞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저는 그게 아닐 경우가 많다라고 사실은 대답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오늘 VA라고 한 것은 사실은 가우시안 VA인 거죠. 근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레이턴트 힛 H가 모델링 되어 실제로 그러니까 현실에서 레이턴트리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을 가능성은 사실은 매우 희박하잖아요. 그것이 드리슐리시일 수도 있고 다른 디스트리뷰션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억지로 그것을 가우시안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게 포텐셜한 연구 문제이기도 하고 또 많은 베리에이션들이 요즘 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서 우리는 히든인 거 뭐 있을 것이다. 맞고 틀린 건 아니야. 네. 가우시안 분포의 히든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거는 걔로부터 다시 자기 자신을 복원을 한다. 예. 맞고 틀린 건 아니다. 아니 근데 거기서 어떤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긴 한데 동시에 이피션트하냐 인이피션트하냐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리컨스트럭션 성능을 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엘보의 성능을 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히든을 히든의 분포. 예. 히든의 분포 뭐 어떤 경우인가요? 히든의 분포를 뭔가 그 피해를 잡아주는 장비에 하나. 네. 마지막 부분 추가다. 그 나중에 뭐 업라인으로. 근데 사실 요거는 그러니까 굳이 여기 돈 내고 오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이 중간 그러니까 이 회색 지역에 제 생각에 포텐셜 리서치 페이퍼들이 많이 숨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강조를 하고 싶고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서 얘기한 거는 implicit prior를 쓰면서 여기 있는 pH에 대한 implicit distribution 모델링을 한 거죠. 근데 이 P에 대한 implicit distribution 모델링뿐만 아니라 사실은 Q에 대해서도 Q를 우리는 지금 노멀이라고 가정을 했지만 Q라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우리는 implicitly 가정할 수 있습니다. 혹은 또 마찬가지로 P 요거는 제가 지금 pH는 우리가 지금 implicitly 가정했고 동시에 또 뭘 해볼 수 있냐면 P2바 H도 우리는 implicitly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implicit이 가정이 되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게 다 가정이 되어 있으면 VA로 표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 모든 게 다 implicit이라고 하면 점점 간의 형태대로 가겠죠. 근데 그 중간 정도에 우리가 사전 지식을 알고 예를 들면 히든이 어떻게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우시안으로 때려 맞춰. 어쨌든 레이턴트는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의 지식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explicitly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 부분은 좀 되게 플렉서블한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쓰고 싶어.
라고 한 영역에 대해서는 임플리시트한 모델 요거를 합쳐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텐셜 페이퍼들이 많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너무 늦어서 이것으로 마치고요. 감사합니다, 교수님.